저희가 보증금천에 월 80인 매장이 매출이 1억 3, 4천 나와요. 월세 코스트가 1%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월세하고 재료비를 봤을 때 51% 미만이에요. 근데 다른 매장은 월세 코스트가 15%, 20%예요. 그럼 월세 15%, 재료비 35%로 가져볼게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상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 위치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치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 내가 김치찌개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위치 좋은 곳을 이기고 또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위치 좋은 곳보다 우리 매장을 찾아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나 친절함 또는 청결도 있겠지만 판매 가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들은 제일 단순하게 판매 가격만 더 싸게 하려고 해요. 판매 가격 싸게 하는 거는 8,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있고 7,000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1,000원 때문에 막 찾아오냐? 그렇지 않아요. 편의점에서는 콜라가 1,600원이에요. 큰 마트 가면 1,200원이에요. 마트 안 가시고 편의점 가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선 자체가 편의점엔 작은 곳에 모든 게 다 몰려있다 보니 금방 들고 나올 수 있는 편리성. 마트는 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조금 번거로워요. 가격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요. 가성비보다도 결국 가심비. 그러면 1,000원 판매가를 낮추는 가격보다는 차라리 몫이 좋은 곳과 동일한 가격으로 가더라도 1,000원치에 대한 원가를 고객에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1,000원의 가격을 판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전략으로 따진다면 그 1,000원의 가치가 더 뛰어난 상품을 뭔가의 고객들에게 준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상권 좋은 곳보다 상권이 좋지 못한 곳에서 반찬을 원가 1,000원치라고 한다면 반찬을 내더라도 7가지는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종류들의 반찬들이 나오는 김치찌개집이 뒷골목이고 상권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앞에 있는 도로가에 가는 것보다는 결국 상권이 좋지 않은 곳을 찾아갈 것이다. 고객들이 결국에는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매장에 적용시켜 보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권으로 가게 되면 네.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높은 투자 금액이 될 것이에요. 그죠? 보증금도 비쌀 거고요. 권리금도 비쌀 겁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만족을 할 수 있는데요. 5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거는 사실은 두려워요. 만족이 안 되고 1,000만 원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거 아니고 내 투자금 이거 5억 언제 회수할 거냐라는 회수 생각부터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급하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상권이 안 좋은 곳보다도 상권이 좋은 곳에서 업종 변경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낮은 임대료에서 또는 몫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고객에게 뭔가를 더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가게가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고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요, 고객의 니즈를 제일 먼저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식당이 결국엔 관광지이냐 또는 주변 오피스이냐 주거이냐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겠죠. 제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칼국수집을 했을 때 칼국수라는 거는 대중적이고 그리고 뭐 국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오래되는 집들도 많아요. 오랫동안 30년 전통, 40년 전통. 저희 칼국수도 제일 고충이 뭐였냐면 이걸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게 인테리어밖에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라는 거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더 핫하고 더 이슈되는 것들이 계속 빠르게 신상이 리뉴얼이 돼요. 그러면 우리 칼국수가 결국에는 SNS라든지 블로그든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 마케팅 소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집이고 오래된 집이라도 음식 먹기는 하지만 입소문으로는 주변한테 거기 국밥 맛있어, 거기 칼국수 맛있어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거는 다들 꺼려요. 왜 그러냐? 인스타에 컵라면 먹은 거 또는 힘들었던 거 올리십니까? 좋은 것만 올리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 SNS에는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올리고 싶은 것은 전혀 별개예요. 내 공간에 올리고 싶고 뭐 한 거는 좋은 것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슈적인 것들, 나도 어디 그 유명한 데 가봤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국밥이나 칼국수가 아무리 맛있어도 SNS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라면 자연 홍보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여기 우리 온 고객들이 결국에는 내 SNS의 공간에 담고 싶은 음식 비주얼을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파전에 결국에는 해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슈거리가 또 일어나요. SNS에 올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와, 이 집 미쳤다, 이 집 주방장 사장 졸라 싫어하는갑다, 또는 이 집 주방장 진짜 내일 퇴사하는 날인갑다, 또는 잘렸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재미나게 막 자기네들끼리 막 스토리텔링이 돼요. 막 얘기들.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이 타고 노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매장에 적용시킬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핵심적인 거는 내실이 단단하지 않는데 집을 초대하는 거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초대라는 거죠. 그건 초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스탠바이 되어 있을 때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네. 팁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투자 비용과 많은 공을 들이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의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로 내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고급스럽게 또는 이슈되게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예산과 결국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랑 맞아떨어지는 부분 수리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인테리어 비용이 1억 들어갈 거 4천만 원만 들어가고 6천만 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6천만 원으로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 한 달에 600만 원씩 선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장에서 자연적으로 오게 되겠습니까? 600만 원은 음식 가격으로 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의 2천만 원치예요. 매출로 치면. 2천만 원짜리 매출을 음식을 서비스를 던졌거나 베이스를 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게 뒷골목 아니 산길이라고 해도 다 찾아옵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업체를 써서 뭔가를 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에게 투자하는 것 그 역시 입소문의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많이 넣어드린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게 풀스토리를 들어봐야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간략하게 이 키포인트들만 얘기해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40% 중후반대에서 50%를 재료를 넣고요. 월세 코스트가 2% 3% 아니 1%인데도 많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천에 월 80인 매장이 매출이 1억 3, 4천 나와요. 월세 코스트가 0. 몇이 되죠? 암산이 지금 갑자기 안 되는데 1%도 안 돼요. 0.6%예요. 재료비 50%, 0.6%. 그럼 우리는 월세하고 재료비를 봤을 때 51% 미만이에요. 근데 다른 매장은 월세 코스트가 15%, 20%예요. 왜냐? 3천만 원 파는 매장에서 월세가 300, 400인데 많잖아요. 400만 원, 450만 원. 그럼 월세 15%, 재료비 35% 가져볼게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월세 코스트, 재료비 코스트 두 개 합계로 더하면 50%예요. 저는요. 재료비 50%, 월세 1%예요. 51%예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세요? 인건비도 적게 주냐? 아니요, 인건비 저희 일반적인 현존하는 자영업자들보다 사실은 저희가 월등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극대화로 되다 보니까 기준값이 매출이 높아지면요. 다른 지출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주고 신선한 재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다 신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들어온 거 그날 다 팔리니까. 버려져 본들 좋은 재료비 30만 원 버렸다. 누군가는 클 거예요. 맞죠? 하루 매출 100만 원 내는데 30만 원 버렸다면 30% 재료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도 30만 원치 재료비가 남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버린 거 2만 원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매출로 봤을 때 2%예요. 매일 버릴까요? 한 달로 보면 손실되는 리스크가 결국 1%도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화 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오너가 없더라도 늘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끔 우리는 최대한의 극대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농산물이나 공산품 대량화가 된다면 월등히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재료나 식재료를 쓸 수 있게끔 뭘 해야 된다? 고객 증대와 매출 증대가 결국엔 중요 포커스다. 늘어나고 나서 다이어트 하면 돼요. 커팅. 그게 결국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 피부과나 병원이나 담당이 있고 이 고객과의 소통을 따로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는 또 아니란 말이죠. 많은 다수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 응대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에서 친절함이라는 거가 느껴진다면 고객들은 이 집 친절하네. 자기한테 친절했던 게 아니야. 근데도 옆에서 하는 것들을 봤어. 컴플레인이 일어났고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옆에서 들릴 거란 말이죠. 그거 듣고 그냥 이 집은 친절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친절하게 또는 뭔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 식사하고 계시는데 고객님 어떻게 음식 좀 맛있어요? 또는 지금 오늘 뭐 두 분 표정 좋으신 것 같은데 과도한 이 소통은 이거는 민폐거든요. 끼어들 때는 항상 신뢰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례하겠습니다가 돼야 되겠지.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우리 매장이지만 이 테이블에서는 이 고객의 공간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공간을 들어갈 때는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목소리가 크고 적게는 중요치 않다는 거. 맛있게 드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해왔는 거를 경우에 없게 놓거나 기분 나쁜 손님이 일단 어떤 거를 떠나서 기분 나빠지게 된다면 음식의 맛은 그냥 끝인 거예요.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입맛도 있겠지만 결국 감정과 기분이 더 큰 작용을 하거든요.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이블이 뭐 많은 곳은 30개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단 한 군데도 테이블에 벨이 없습니다. 벨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손님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 리뷰에 보면 여기는 진짜 내가 뭔가 김치든 밑반찬이든 모질할 때 항상 먼저 갖다 챙겨주신다.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늘 물어보시고 라운딩으로 체크를 한다. 고객들은 얼마를 썼던 간에 떠나서 대우받고
이 값을 낸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죠. 모든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라운딩을 돕니다. 김치랑 고추랑 뭐 밑반찬들을 들고 항상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늘 체크하고 손님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시를 합니다. 손동작만 보이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예를 들어서 뭐 드릴까요? 보다 낮은 자세로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멘트의 교육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의 교육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상 손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땐 좀 네.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시나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 진심을 다해서 감정이입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빴어, 컴플레인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 사람이 짜증내는 걸 이해하고 공감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상황을 할 수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음식 해드리고 음식 가격은 제가 새로 해드리는 거를 제가 고객님에게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손님이 진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최악의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제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머리카락 나온 거 보고 기분이 나쁘고 지금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는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난 뭐 하겠다, 소송하겠다, 죄송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입장 바꿔서 화가 났고 또는 기분이 나빴는 언짢은 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극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대처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가 풀리지 않고 더 막 대발로발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고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럼 머리카락만 제가 빼드릴게요. 장난해요. 할 수 있죠. 또는 칼국수만 좀 다시 해드릴게요. 그럼 파전은요? 같이 나와서 같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상황들이 생길 거에 손님이 더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제가 놓은 시스템은 뭐냐면 다 다시 해드리고 음식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받지 않겠다. 너무 죄송하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진상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아닌 거죠. 식당을 운영할 때는 어떤 직원을 좀 채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좋지 않은 회사예요.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광나고 빛나는, 말도 잘하고 듬숙능란한 친구들을 보통은 더 예뻐해요. 조금 그늘져 있고 어두운 친구들을 실은 뒷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견에 있어서도 빛나는 친구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빛나는 친구들은요, 꾸준함이 어려워요. 빛나는 친구들 당연히 채용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당장 일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운영하는 내 문화를 잘 스며들 수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는 게 저의 기준 가치입니다. 이제 직원분들을 채용하시게 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말이 한 끗 다르고 한 끗 달라요. 지시 명령이라는 단어와 전달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시킬 때 일로 와봐.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약간 지시 명령적인 어투에 다른 거예요. 정말 섬세한 건데 같은 말이지만 억양에 따라 톤에 따라 완전 다르거든요. 늘 저는 직원들, 관리자나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팀장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말하듯이 교육을 해줘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도하게 미소 지으면서 자 이거 누시 한번 보세요. 고객이 없을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고객이 바쁜 시간대는 핸들링을 할 때는 늘 좀 조심하게 해야 된다. 속도가 중요치 않아요. 속도보다는 드시는 손님들한테 거슬리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 이 매장의 문화는 빨리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고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추구하는 방향이구나 라는 거를 또 인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시처럼 직원들을 상냥하게, 몰라서 못한 거고 실수한 거지 일부러 의도가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늘 교육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도가 불순할 일이 없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너도 그랬었다.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텃세 일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자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파트의 근무자들과 잘 융화가 돼야 돼요. 저희 점장님들에게 늘 얘기하고 밑에 직원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 잘하는 거, 솔선수범하는 거, 모든 요소들이요 그냥 베이스일 뿐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같은 팀원들에게 또는 내 매장 직원들에게 나를 리더로 인지하고 잘 따라오게끔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 서빙 잘했고 뭐 했는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본인은 150% 노동을 일하는 점장이 있고요. 어떤 점장은 70%만 일을 해요.
봤을 때는 뺀질해 보이고 여기는 성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장이나 오너가 해야 될 역할은 팀원들이 결국에는 업무 역량을 1.5배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150%, 150% 끌어줄 수 있으면 750%고요. 100%고 점장이 150% 일을 한다면 650%밖에 되지 않아요. 팀원들이 더 단합 잘 될 수 있고 팀원들이 더 업무를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분위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가 어떤 거다? 성실한 거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거다. 그게 베이스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고, 내가 그 위치에 올랐고 인정됐잖아요. 그 관리자나 점장은 매장에서 밖에 나가는 게 오히려 매장이 더 잘 돌아가요. 뗀뗀한 친구들은 우리 점장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을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이. 예.